시장이 마감하기 전 20분 동안 오늘장 명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의 종가 베팅주 찾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저희 종가 라스트신과 함께 이 장면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엠뱅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종가 라스트신 종목들은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바로 직전 방송 때 담았던 종목이죠. 저희 정말 무거운 종목 삼성전자 담았는데요. 네. 1거래일 만에 3.87% 최고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신 거죠, 도대체? 네, 뭐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사실 뭐 국내 1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 최고가 되면서 4% 정도의 지금 이제 딱 하루 됐거든요. 금요일 날 종가 라스트 신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SK하이닉스도 물론 좀 올라가지만 상승력이 좀 더디죠. SK하이닉스가 숏이고 하락 베팅 그리고 삼성전자 롱, 그러니까 상승 베팅. 그 외국계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삼성전자가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가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오늘 뭐 한 4% 가까이 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최고가 기준 4% 정도 나왔는데 제가 딱 73,500원의 매수 가격 그때 당시 제가 방송 소개시켜드릴 때가 73,700원 됐다가 딱 저점이 73,500원이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올 거냐라는 좀 이제 부분인데 뭐 앞서 코너에서는 이제 그 게스트분께서 10만 원을 이제 10만 전자를 얘기를 하셨는데 뭐 10만 전자가 돼도 좋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월가에서 그냥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이것보다는 PC 그리고 기업의 업무용 PC 또는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대중들을 위한 이 PC 이 관련된 부분들을 아예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장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B2B에서 이제 B2C 정도의 중간 단계까지 좀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또 가전 사업부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완성품도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에서는 탑으로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AMD CEO가 컴퓨텍스의 이제 프리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방문하겠다. 우리의 좋은 파트너라 또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만큼 글로벌 업체들이 슬금슬금 삼성전자의 손을 다시 잡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추세 라인, 여기서 떨어진 추세 라인의 이 가격이 한 82,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라인을 일단은 보고 만약 여기를 뚫어주면은 저도 여기서 10만 전자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아직 뭐 10만 전자까지 좀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일단은 8만 원대 무조건 먼저 회복하자라는 측면으로 삼성전자 82,000원대까지 한번 목표가 가지고 홀드하면서요. 삼성전자 향 소부장들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적인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오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시장 명장면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떤 장면인가요? 네, 매일경제에서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이틀 전에 주말에 나온 뉴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국이 이제 12월 달에 이에 대한 공표를 미리 좀 선보였고요. 그리고 식량안보법을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다라는 뜻의 이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의 법적 강제성을 동원해서 법률적으로 접근해서 강제성을 부여해서 수입이라든지 수출, 특히 수출이겠죠. 중국 내 농산물 관련된 부분들을 밖으로 유출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통상 이럴 때는 어떤 거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더라고요.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뉴스인데 어쨌든 이 식량 안보 보장법이 지금 뭐 관계에 따르면 영향이 제한적이라 하는데 주식 시장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우려감 그리고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잠시 뒤 식량 관련주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에 종목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명장면은요. 중국의 식량 안보법 관련신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수익 볼 수 있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식량 관련주들이 한 12개에서 15종목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국발 뉴스가 나올 때 가장 급등이 빠르게 나왔었던 1등 종목을 지금 가지고 나왔고요. 실제로 제가 한 20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뭐 이 종목과 그리고 식량 안보 관련된 부분들을 중국과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에 대한 이 1등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명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요.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주 미래생명자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중국발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급등이 빨랐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본다면요? 딱 두 종목이 가장 뉴스가 나왔을 때 반응 속도가 좋았습니다. 바로 미래생명자원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일사료. 이렇게 딱 두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너이버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에다가 종목명에다가 중국만 검색하셔도 과거 데이터 내용 쭉 살펴보면요. 특징적인 이력들이 나온다.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료 식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등 종목입니다. 1등 종목인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식량 안보법 시행됐을 때 지금 방금 그 기사에서는 우리나라 영향이 제한적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주가가 급등시험 나왔습니다. 중국 관련된 21년도 때 제가 이력을 말씀드릴게요. 21년 중국 전력난 이슈가 나올 때 식량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미래생명적인 1등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시다시피 러우 전쟁 그리고 중국 관련된 요소수 뭐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의 수급 차질로 인해서도 같이 돈만짜리 급등이 나왔고요. 이 3년도도 마찬가지로 가을 정도에 중국 수출 규제 제한, 이 식량 관련 중국 수출 규제 제한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때도 한 40% 정도 시세 상승이 분출됐었던 이력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량농업기구죠. 국제식량농업기구인 FAO에서도 2달 연속 세계의 전반적인 식량 가격이 상승세에 나온 상황이다. 뭐 어찌됐든 간에 공표가 나왔고 이제 법으로 완전히 제정돼서 시행이 되는 게 바로 중요한 6월 1일이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간에 이게 우리나라 영향으로는 좀 제한적이긴 하죠. 뭐 수출이나 수입 관련된 통계를 봤을 때는 제한적이긴 한데 주식시장은 달랐다. 중요한 건 뭐죠? 주식시장은 달랐다. 그리고 종목의 흐름은 달랐다. 결국 주가는 기대감 또는 우려감으로 상승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관련된 선반영에 대한 효과를 좀 보시면서 미래생명자원 두 가지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오늘의 하이라이트주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전쟁이나 전력난이 있을 때 급등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번에는 가격 어디까지 보시나요? 네, 뭐 일단 이 종목이 뭐 크게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지 않고요. 앞서서 이 테마성으로 좀 보면요. 대부분 이제 지금 혜연 아나운서에 서 있는 자리를 보시면은 이때도 시세가 거의 50% 넘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영점 리스크 아니면은 이제 중국 관련된 수출 제한 이런 이제 틀로 해서 올라갔던 이력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6개월 동안 장기고로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다시 한번 요날 이제 갭상승 나와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국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은 뭐 지하철 리스크들도 아직은 뭐 끝난 것 같지가 않죠. 뭐 이스라엘 하마스도 뭐 여러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데 휴전안이 뭐 계속해서 철회되고 있다. 뭐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주가를 좀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HBM 관련주 빼고는 다 좋은데 이 중에서 뭔가 사볼 만한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이 농업, 식량 관련주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요. 짧게 보겠습니다. 이전에 전고점이죠. 5,890원 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4,750원 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테마성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막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는 종목보다는 단기성 트레이딩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미래생명자원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라인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두 번째 명장면 살펴볼 건데요. 기존에 이미 핫했었던 장면이 아니라 앞으로 네. 핫해질 장면이니까요. 그 장면의 예고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바로 에스파네요. 네, 에스파의 이 표지 이제 이번 앨범의 표지를 이제 매일경제에서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이제 오전 중에 보도된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 영국 차트 모두 접수했다. 강력한 에스파표 쇠맛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걸그룹 중에 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SM이 여러 이슈들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엔터 쪽이 하이브 영향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도 뭐 시사적으로도 굉장히 또 논란도 되는 이슈도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 저는 이제 작년부터 엔터주를 좀 부정적으로 보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엔터주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차원에서 대표 종목의 SM을 가지고 나왔고요. 내일장 예고에서 이제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한 기업, 결국은 중국향이라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된 일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한번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에스파에 대한 효과로 당연히 이제 종목은 바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바로 종목명 공개를 하겠는데요. 자, 종목명은요, 바로 에스파에 소속
네, 사죠. SM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예고편에서 바로 어떤 종목인지 알 수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의 스포일러주로 SM 제시해드렸고요. 혹시 팬심으로 가지고 와주신 건 아니죠? 절대로 아니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과 이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은 하이브랑 SM, 뭐 YG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서 SM이 좀 더 낫다라고 좀 판단됐고 SM이 아마 주도하지 않을까. 하이브는 또 아직도 시끌벅적하다 보니까 조금 제외를 하고요. SM 관련된 모멘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엔터테인먼트 뭐 3대 대장 중에 한 종목인데 이제 뭔가 제대로 된 거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한중 FTA 관련된 2단계죠. 결국은 지금 여태까지 화장품도 그렇고 전반적인 엔터 쪽도 미국향으로 좀 많이 쏠리다가 최근에 이제 또 중국 관련된 부분들, 뭐 이전에 리커차 총리도 우리나라 방한했던 소식도 나오면서 이 FTA 관련된 2단계 협상이 재개됐던 부분들이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엔터 시장에 대한 부분들 협력 기대되고요. 실제로 이제 슬금슬금 풀어주는 분위기죠. SM 소속의 대표 걸그룹이죠. 에스파가 이번 달 15일 날 중국에서 오랜만에 팬사인회를 진행합니다. 제가 이거 알기로는 3년 만에 팬사인회다 라고 코로나 이후에 팬사인회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29일부터 월드 투어가 이제 에스파가 개시를 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모멘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 현지에 가서 팬사인회 한다는 자체가 SM 소속 그룹사에서는 몇 년 만에 이제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또 공표도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 향의 매출이 강한 SM이 이 엔터주 중에서 이번 이 반등에서의 가장 1등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SM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엔터주 중에서도 중국향으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오늘의 기업 SM 제시해드렸고요. 자, 그럼 가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5월 27일 그 이슈, 그러니까 리커차 총리의 방안 관련된 부분들에서 한중 FDA 이슈가 나오면서 시세 상승이 나오고 갭이 네, 좀 리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리창이죠. 네. 예,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약간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은 이 종목이요,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대략적인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11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역배열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뚫어줘야 11만 원대를 뚫어줘야지만 이게 엔터주가 특히 SM이 정배열로 전환돼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을요, 장기 이동 평균선이 지금 안 나오지만 이 끝자락에 있는 구간이 바로 10만 5천 원입니다. 목표 가격은 10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좀 타이트하게 8만 3천 원 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이 좋긴 한데 약간의 좀 중구난방의 색깔을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인데 오히려 저는 오늘 SM이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약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이 좀 차후를 위해서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에스파 일정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SM, 엔터 중에서 SM이 좀 낫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랑 손절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잖아요. 네, 오늘 어떤 저녁 이야기로? 10시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일 이제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한미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또 자사주 매입 얘기 나오면서 또 주가가 아래꼬리다 좀 올라가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를 필두한 HBM, 또 SK하이닉스 관련주들 이에 대한 전략을 저녁 10시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너튜브에 MBN고의 신가소는 신가소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잠시 뒤가 아니죠. 저녁에 10시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10시 신광선 매니저의 너튜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신광선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